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입니다. 지난밤 사이 대구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내부에 물이 가득 찼고 또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 쪽에 차량이 침수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신고자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에서는 100여 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 그리고 범물동에 집중됐습니다. 네, 또 어젯밤 10시쯤 대구 신천 동안도로에서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 보고 계십니다. 범어천에서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길 가쪽에 차를 세우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결국 차량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가며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월에서는 낙석이 떨어지면서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영월구는 어젯밤 10시 반쯤 상동읍 천평리 주체교 인근 31번 국도에 낙석으로 도로 양방향을 전면 교통 통제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영월구는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모습인데요. 대구 황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입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고요. 또 하수구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면서 역류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아파트에 지상 주차장이 없는 탓에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대구에는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고요.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밤사이 폭우 상황과 앞으로의 비 전망,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밤사이 폭우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어젯밤에는 경북과 충청에 그리고 오늘 늦은 새벽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이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1시간에 89mm로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이 경북 김천에도 시간당 72mm, 서울 서대문과 양천구에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밤사이 경기 김포 양촌읍과 서울 강서구, 은평구, 인천 강화와 충남 보령, 경북 경산 등에서는 1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네, 대구에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다고요? 맞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기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이 최고 수준의 호우 경보인데요.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100mm를 넘으면 발송됩니다. 이 대구는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즉각적인 침수와 인명 피해가 우려될 때 발송이 되는 만큼 이 문자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도 처음으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죠? 네,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그리고 종로구 등 18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그 밖에도 경북 김천 감호동과 인천 강화군 서도면 등에도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 그리고 또는 1시간에 72mm 이상의 강한 비가 관측되면 발송이 됩니다. 이 역시 문자를 받았다면 이미 침수 위험이 큰 상황이니까 이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을 즉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예, 지난 밤사이에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폭우가 쏟아진 건데 왜 이렇게 비가 강하게 내린 건가요? 네, 우선 밤사이 강한 비는 두 단계로 나눠서 나타났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왼쪽이 어젯밤 11시쯤이고 오른쪽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먼저 어젯밤에는 이렇게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9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체전선 위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을 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회전이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주변에 덥고 습한 공기를 빠르게 끌어모아서 이 비구름을 급격히 키운 거고요. 이 새벽 3시 이후에는 이제 강한 비의 중심이 수도권과 강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고요.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밀려오면서 이 정체전선이 다시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여기에 남서풍을 따라서 강한 수증기까지 계속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비구름이 길고 체계적으로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비구름을 만드는 공장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이 수증기가 원료인 수증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셈이라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겁니다. 예, 요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지역인데도 어떤 곳에는 폭우가 세게 내리고 조금만 떨어진 곳에는 또 비가 약하게 내리는 현상들도 발생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자주 보는 저기압이 이 축구장만한 규모라고 한다면 이 장마철에 만들어지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중규모 저기압은 축구공 정도 크기의 작은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을 운동장 어디에 찰지 정확하게 맞추기 힘든 것처럼 이 규모가 작을수록 강한 비가 쏟아지는 위치를 예측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이 좁은 구역에만 비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네. 뭐 예보를 보다 보면 시간당 80mm 혹은 뭐 100m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게 감은 사실 제대로 오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네, 우선 우리가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시간당 50mm를 넘기 시작하면 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에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요. 차량은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켜도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이 하천 주변 차량과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이 피해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00mm를 넘어서게 되면요, 이 말 그대로 폭포수를 온몸으로 맞는 것과 같은 강도입니다. 이 도로에서는 차량이 물에 뜰 정도로 침수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요,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도 이 물이 들이닥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저희가 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람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맞습니다. 어젯밤에 전남 신안 자읍면에는 초속 37.1m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시속으로는 134km에 달하는 강풍인데요. 이 태풍의 버금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분 겁니다. 보통 바람이 초속 15m를 넘으면 간판이나 가벼운 시설물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20m를 넘으면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5m 이상이면 지붕 기와가 날아갈 수가 있고요. 30m 이상이면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전신주가 파손될 정도의 위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가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내리고 있나요? 네, 이 비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지금은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 충남의 비구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이 보라색 구름이 위치한 곳들에서는 지금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보여주셨는데 걱정이 오늘 밤에도 다시 한번 고비가 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밤에 한 차례 더 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화면 다시 보실까요? 이 왼쪽이 오늘 새벽, 그리고 오른쪽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정체전선이 중부에서 강하게 발달했다면 밤부터는 이 정체전선 위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 한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규모 저기압
뒷변에서 강한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게 되고요. 정체전선을 조금씩 남쪽으로 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도 차츰 남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이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어젯밤만큼 극한 호우는 아니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적은 강수량이라도 이 침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끝까지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유독 강한 비가 밤에 집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야행성 폭우가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낮보다 밤에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햇볕 때문에 공기가 위아래로 활발하게 섞이는 난류가 생기는데 이 난류가 남쪽에서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을 방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밤에는 땅이 식으면서 이 공기의 흐름이 훨씬 안정이 되고요. 이 남쪽에서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이 강한 바람도 훨씬 더 강하게 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구름이 이 수증기를 더 많이 공급받으면서 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렇다고 밤마다 강한 비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시점이 계속 밤 시간대였고요. 이번에도 이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밤부터 새벽 사이로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 비구름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압계까지 더해지면서 이 최근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까지 비는 얼마나 더 내립니까? 네, 우선 기상청은 새벽 5시에 발표한 최신 예보에서 이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고려해서 예상 강수량을 다소 줄이긴 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에는 2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에는 200mm 이상, 그리고 경북과 전북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다만 비가 계속해서 강하게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 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이 비구름이 다시 발달하는 곳에서는 내일까지 언제든 시간당 50에서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 있습니다. 예, 이번 비 정말 무섭게 오고 있는데 언제쯤 그칠까요? 일단 이번 비는 내일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이 최대 고비가 되겠고요. 내일은 비의 강도가 한층 약해지긴 할 텐데요. 다만 정체전선이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치는 곳은 늘어나긴 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완전히 물러나는 게 아니면 다음 주에도 비가 계속 내립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는 계속 내릴 텐데요. 이 정체전선이 쉽게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발달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부터는 전선 위에서 또다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이 전국에 강한 비가 또 한 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최신 예보를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체전선이라는 게 뭐 사라진 것 같다가 뭐 다시 나타났다가 또 북상했다가 남아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정체전선을 하나의 긴 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맞붙이는 경계인데요. 이 물건이 아니라 기체이기 때문에 이 두 공기의 힘이 계속 바뀌면서 전선도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요. 이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만 세력을 넓혀도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 다시 남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이렇게 며칠씩 비가 강해졌다가 쉬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앞서 산사태 경보, 주의보 내린 곳들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가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수도권 곳곳과 경북 김천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서울 도봉구의 산사태 주의보는 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 서울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건 올해 처음이고요. 특보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이 서울 등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이 됐고요. 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아직 주민 대피가 내려진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미 많은 집안이 이 많은 비를 머금고 있어서 집안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비로 이 집안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에도 언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산비탈이나 축대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이 위험이 느껴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